(9년 6개월) 만에 오른 미국 기준금리.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이상무.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언제나 성공의 기회는 있다는데 부동산 투자자들의 걱정을 한 방에 날려줄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가이드 톡에서 공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드디어 인상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가 0.25% 인상이 됐는데요. 한국도 이에 따라서 내년 3월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그 적정 금리 차이는 한 1%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진적으로 한 2년여에 걸쳐서 금리를 3%대까지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그 금리를 같이 동조화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처럼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과 동조화를 통해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금리가 3%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최대 우리나라 금리도 5% 미만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영향을 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신흥국들은 유입된 자금들이 해외로 다시 빠져나감으로써 금융 불안을 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이라든지 터키 이런 국가들, 남아공 국가들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IMF 때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 변화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15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그 부동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계 부채, 그 한계 기업들의 그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리 쪽으로 그 정책이 변경됐다는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담보 비율 및 소득 수준에 맞춰서 대출 심사를 좀 강화를 해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내년 2월부터 그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또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는 지금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로 수익률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라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 아니라 수익률을 높이 올릴 수 있는 투자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소형 주택에 대해서 그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가 고령화 시대로 늘어나면서 해서 1, 2인 가구가 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소형 주택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많은 이런 소형 주택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에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 위기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많은 자금을 투여하는 것보다 그 한 자금을 가지고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대출이나 어떤 전세를 낀 이런 투자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업무용 부동산, 그다음에 네 번째,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투자하라라고 적어봤는데요. 업무용 부동산은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라고 알아본다 그러면 뭐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보다는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주택, 특히 아파트에만 투자를 했던 그런 경험들을 조금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고 투자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융권을 적극 활용하라인데요. 내년에 그 정부에서는 올해 그 임대 그 가계 대출에 비해서 한 50% 정도 목표치를 줄여서 대출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개인이 신용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이 더 많은 혜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본인이 어떤 안정적인 수익도 있고 자금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출을 적당히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 꼭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대출을 적절히 활용을 했을 때 물건의 확보를 한 3배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수익률도 한 50%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린다 그러는데 무슨 대출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자 비용 산출을 대해서 미국이 2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 3%대의 그 금리를 올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대출 이자가 최대 5%까지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수익률을 좀 이자 납입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자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을 할 때에는 더욱더 A급 상권, 메이저 상권에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 메이저 상권이라는 것은 역세권, 그 접근성이 편한 곳,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곳,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모여있는 가산 디지털이라든지 그 상암 DNC 쪽 같은 이런데, 그리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 또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별화 전략인데요. 디테일로 승부하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그 다음에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이라면 도락, 블라인드, 어떤 이런 액자나 티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좀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오피스 건물이라 그러면 냉난방기에 대한 이런 설치, 이런 것들로 인해 또 정수기 설치 등으로 해서 세입자들이 불편 없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또 투자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맞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그 미래학자이신 차원영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의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시간과 공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들만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는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수익을 얻는 그런 이런 미래학자님이 말씀을 하신 미래형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갈 때 좀 시간과 노력을 좀 해서 좀 공부를 하면 투자 불패의 성공 신화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국내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분들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세미나는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신흥국들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 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문제, 또 우리나라에 미칠 이런 영향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 리빌딩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좀 갖겠습니다. 보통은 토요일 날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연휴가 있어서 내일 12월 30일 수요일 2시에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